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집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다루면은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장의 통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부분을 좀 접근하다 보니까 보통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시장을 좀 그림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통은. 예를 들어 뭐 기준봉이다, 뭐 50% 눌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원리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영상들 몇 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알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한다는 거는 그 종목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매집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매집이 되어 있으면은 어쨌든 이 매집 물량을 올려서 매도를 해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개인들은 손절하고 매수겠죠? 세력이랑은 반대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뭐 미장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게 문제예요. 이거를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알 수 없는 종목보다는 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매매하는데 유리하겠죠. 뭐 삼성전자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 세력주의 특성에서는 세력주는 어쨌든 특정한 종목의 물량들을 매집을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뭐 모아서 올려서 팔아먹는 게 이 친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매집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매매가 가능하겠죠. 일단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목으로. 자, 카티스가 자 보세요. 여기서 이때 아마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상이라는 거는 이건 100% 세력이에요. 뭐 이 종목이 뭐 잡주던 뭐든 아니던 100% 세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점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죠? 이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 어디서부터 파동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뭐 여기서 삐죽삐죽 뭐 조금 뭐 나오긴 하지만 상장한 이후에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뭐 좀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냥 내려가던 종목이에요. 세력주는 맞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점상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보는데 또 점상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보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기준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날 4월 11일 날 기준으로 보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쨌든 이 구간을 짧게 짧게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급등이 나오고 뭐 눌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단타를 치든지 기준이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했다 합시다. 여기서 100만 주를 매집을 했어요, 만약에. 예, 그러면은 이 위에서는 100만 주가 매도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무조건. 이게 매집이 됐으면 당연히 100만 주가 매도가 돼야 얘는 끝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여기서부터 매집했는지, 여기서부터 매집했는지, 뭐 어디서부터 매집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몇 주인지 매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몇 주를 매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일단 비중도 많이 못 들어갈 뿐더러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정확한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만약에 어느 정도 뭐 A만큼 했다. 그러면 A에 대한 상승폭만큼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매도 구간으로.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얘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점에서 지금 1천억이 터졌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집을 막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럼 이거 어림도 없겠죠,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거래량이.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눌림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눌림 매매를 많이 해요. 눌림. 그러니까 눌림도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눌림이라는 건요. 그냥 장대 양봉이 나와서 50%에 산다. 뭐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눌림이라는 것도 이 종목이 상승이 더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10만 주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눌림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100만 주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1천억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모르는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눌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겠죠. 물론 변동성은 나와요. 나올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어땠어요? 얘는 안 나왔잖아요. 뭐 여기서 조금 오르긴 하지만 이것도 한 20% 되지만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런 반등을 말씀드리는 거야. 안 나왔잖아요. 어떤 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그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확률이 50대 50이면은 그건 사실 도박이에요. 홀짝 도박이잖아요. 네, 카드 맞추기랑 뭐가 다릅니까? 동전 뒤집기랑.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반드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투자의 원칙도 사실 뭐 투자와 뭐 도박이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 접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사마 페인트가 이렇게 일단 이제 어제부터 봤어요. 어제부터 봤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매집 구간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만들고 떨어지면서 어떤 준비 구간이 있는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여 매물대 두 개가 있어요, 강한. 이거를 두 개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위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긴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 친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매물대를 좀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봉상의 어떤 힌트를 찾는다든지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집을 했나 이거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이 있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XPX도 보시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카티스랑 내려오면서 지금 매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요. 그냥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가 이 상한가를 만들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집일지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를지도 몰라요. 예. 자, 근데 예전에 얘도 이제 아마 대선 그 AI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4월 17일 날에 상한가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이제 이전 상황을 보면은 뭔가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죠. 파동을 막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월 18일 날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시초부터 해가지고 이 나가는 구간을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파동을 뭔가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들이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잔인한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래가 여기서 많이 터졌으니까 아마 4월 22일자를 기준으로 아마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매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최근에 네오셈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1월 28일 날 만들어냈는데, 자, 항상 어떤 상한가가 나오면은, 상승이 나오면은 그 이전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파동들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파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물리고 손절을 하고 물리고 손절하고 물리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상한가를 만들면서도 거래가 터지고 또 며칠 지나서 여기도 거래 터지면서 이 두 구간의 정리가 다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맨날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이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나는 좀 접근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장대 양봉 기준으로 눌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것만 보고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상승이 나왔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상황에서는 분명히 매집을 했던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실히 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을 해도 좋은 종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둘 수가 있겠죠. 아, 결국에 이 친구가 밑에서 여러 파동들을 만들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올려서 팔아먹는 건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됐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눌림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 구간이 돌파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팔고 뭐 두 번 팔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지 이거를 보고 또 기준봉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나오지만 이거를 보고 또 기준봉이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런 차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로봇주 몇 개도 있는데 나우로보틱스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이랑 요날 1월 15일 날 배웠던 건데 이런 건 이제 변동성이 더 나와요. 자, 얘도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전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이 상황이 나왔을 때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1월 15일 날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목 다 보겠죠?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상한가가 아니라 뭔가 지금 보이잖아요. 뭔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두고 매매해야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보이잖아요, 지금. 뭐 제가 그 기준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 매도가 안 된다 합시다. 그럼 얘는 눌림이라도 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시가 뜨는 거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눌림이라도 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눌림이라도 하는 분목을 보시면은 눌림이라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다시 결국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구간들 그렇다고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눌림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시장에서 뭐 내일도 만날 수 있고 오늘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뭐 다음 주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뭐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든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왔을 때
매집 구간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눌림을 하든 아니면 뭐 상따를 하든 아니면 또 뭐 어떤 돌파 매매를 하든 어떤 흐름이든지 그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고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편이니까 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예시로 들어들었던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뭐 보성파워 때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1월 20일 날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볼 거 아니에요. 뭐 장중에 봤든지. 그럼 그 이전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전 상황들을 보면은 계속 뭔가 세력들이 만드는 뭔가 있잖아요. 막 삐죽삐죽 거리기도 하고 뭐 갭을 띄우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것과 그냥 아까 카디스처럼 그냥 흘러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 그건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집 구간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려봤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